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서 이제 큰 불상사 없이 계엄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일부 군 장교들을 회유해서 비상계엄을 이제 내란죄로 몰아가기 위한 공작이 작년 12월 14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이제 국회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 결의였습니다. 그 후로 지금 70여일이 지나서 2월 25일 이제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변론기일을 정했고, 윤 대통령이 마지막 변론을 함으로써 이제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선고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국회 탄핵 소추단 그 실질적인 주체죠.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공수처, 그리고 검찰, 헌법재판소까지 그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위법적인 행위들을 목도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이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수사권을 남용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국회 회기 중에 이제 대통령 탄핵소추를 두 차례 강행함으로써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도 위반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두 번 이상 의결할 수 없는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제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일어났던 탄핵소추단 국회,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단, 그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이죠. 그리고 공수처, 헌법재판소 등등 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위법적 사안들을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절차적인 이제 정당성의 결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에 그 포함된 혐의가 이제 내란과 외환죄였습니다. 근데 외환죄는 이제 빠지고 이제 그 두 번째 그 탄핵소추가 의결이 된 상태에서 내란죄만 포함된 그 소추안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회부가 됐는데,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소추안에서조차도 내란죄를 또 뺐습니다. 그러면 그 소추안에 빠진 그 내란죄는 사실상 다시 재의결 과정을 국회에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탄핵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이런 법률 위반 논란 사항은 나중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아마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증거 조사와 탄핵 심판 심리 절차 관련한 이제 법률 위반인데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 보통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그 조서, 검찰의 조서는 재판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인데,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에 준거해서 진행하는 탄핵 심판 같은 경우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동의하진 조서를 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를 재판 증거로 채택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법 40조를 위배를 한 것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제 40조의 조항을 보니까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심리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법 제 30조에서는 적법한 증거 조사를 그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거 역시 이제 위반을 한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30조와 제 40조를 위반했다고 하는 문제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인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그 청구한 증인이나 또는 이제 증거 신청을 헌법재판소 측에서 부당하게 기각을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절차적인 하자가 많이 일어났고, 특히 이제 변론기를 지정할 때 일괄적으로 다 날짜를 정했죠. 피소추인 측 그 변호인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문제, 이것도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심리 말고 지금 또 수사 중인 내란죄 관련 기록 있죠. 내란죄 수사를 또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록을 지금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측에서 활용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그 수사 중인 내란죄 관련 그 기록들을 활용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결국 너무 미흡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을 일반 범죄자 취급을 해버린 거죠. 지금 자범으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에게도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받고 있는데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피소추인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인권 보장 또는 대통령으로 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적법한 예우가 전혀 지키지 않다는 것. 더 중요한 건 이제 충분한 심리도 없이 급하게 심판이 제기됐다고 하는 문제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재판관 구성하고 공정성 관련 문제인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재판관이 일부가 민주당과 유착 관계에 있고 특히 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이 판사들의 사조직의 일원이죠. 그리고 이들이 관여가 돼서 이 공정한 심판을 위한 그 어떤 절차적인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 이 세 가지 문제뿐에 더 많이 있으면만은 이제 정리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탄핵 심판 절차의 법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법 체제, 또 사법 기관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 신임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29차례에 걸친 줄탄핵으로 인해서 지금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국가 경제나 그리고 민생이 혼란되고 있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국가 운영이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 탄핵 심판까지 진행되면서 이 국가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 그 형사소송법이나 뭐 헌법재판소법 같은 이런 여타의 법률들을 준수를 해도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률에 대한 준수조차도 위배했다라는 논란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은 이제 선고 결과만 기다리는 상황인데,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또는 탄핵 각하 결과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문재인 정권 당시였죠. 2021년 문재인 정권이 모든 정책이 실패해서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당시, 그리고 제20대 선거를 앞둔 2021년 10월 3일 개천절 날 제가 계룡산 국사봉, 향적산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도반님들과 함께 정권교체와 천명국가 개창기원 개천절 구국 산신기도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이제 타노스님의 미래예지와 감방 천명의 때라고 하는 부제를 했고, 그리고 11월에는 또 수원에서도 했죠.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지금 이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2021년도 정권 교체를 위한, 그리고 천명국가 개창을 위한 산신기도제를 드렸던 그 마음으로 산신기도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탄핵 심판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위에 올려있는 제목처럼 87년 체제 종식과 윤 대통령 직무복귀를 위한 구국 산신기도제를 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 3월 1일 오전 10시 30분이고요. 외부 장소에서 하지 않고 제가 지산도원에서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으로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또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월 1일 오전 10시 30분 산신기도제 때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이 87년 체제를 끝내야 됩니다. 87년 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이 붙잡고 있는 그 87년 체제를 팔아먹으면서 온갖 정치적 폐악질을 하고 있는 이 기둥입니다. 이제 시대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87년 체제는 발전한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낡은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87년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정치 지도자는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를 하면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에게 뭐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계엄 선포를 내란 공작으로 몰아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세력은 분명 잘못한 것이지만 그래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국민 화합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 보복이 아닌 정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나 제가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이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이 한반도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공작들이 너무 다양하게 지금 펼쳐져 있고 그 정점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으로 나온 이재명은 지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종북의 세력들과 함께 나라를 중국과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는 이런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 선고일까지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발전과 또 국민 화합을 위한 그리고 87년 체제 종식과 윤 대통령 직무 복귀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바람으로 산신기도제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